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베이힐 푸렌빌라라는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아름답고 조용하고 완전 평화로운 곳인데요. 회사원 A 채널 영상을 빠짐없이 클릭해주고 계신 감사한 분들이라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오프닝이 요랬던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푸켓에 와 있습니다. 왜 제가 푸켓에 갔었냐? 바로 태닝 콘텐츠를 찍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푸켓에 간 2박 3일 묵이라서 흐린 겁니다. 그 흐린 와중에도 그 태닝하는 걸 찍긴 찍었거든요. 안 탔어. 이번에는 진짜로 태닝 콘텐츠 찍고 말리라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왔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노선을 변경해서 한 3시간쯤 전에 요런 인스타 포스팅을 했습니다. 저 이따가 클렌징이랑 스킨케어 루틴 영상 찍을 건데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점 있을까요? 적극 반영해서 찍을게요. 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정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늘은 요 댓글 내용으로 스킨케어 클렌징 Q&A 하면서 같이 잘 준비도 겸하는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질문들 한번 읽어볼게요. 인조소문 써 붙이면 그냥 쭉 뜯어버리시나요? 아니면 아이 리무버로 살살하나요? 마스카라, 아이라인 이런 종류 워터프루프잖아요. 잘 지우는 방법이나 제품 알려주세요. 저는 인조 눈썹 붙이면 그냥 이렇게 쭉 뜯어내면은 몇 가닥 없는 제 속눈썹도 뽑혀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 리무버를 사용합니다. 아이 리무버를 고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째, 눈이 맵냐 안 맵냐, 둘째가 세정력인데요. 눈이 맵냐 안 맵냐는 사람마다 케바케가 큰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계열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미셸 아이 리무버는 눈 하나도 안 맵고 순하고 괜찮거든요. 그 유명한 어퓨 아이 리무버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눈이 따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바닐라코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클렌징 밤 잘 쓰고 계시잖아요. 전 그거 쓰면은 눈이 토끼 눈이 됩니다. 너무너무 새빨개져가지고 케바케가 너무 사람마다 큰 것 같아요. 일단 본인 눈에서 안 매운, 안 따가운 제품을 쓰시되 클렌징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품은 무조건 화이트 래빗 플레인 타입만 사용합니다. 이게 제 피부에 가장 자극이 덜한 제품인 것 같아요. 보풀하기도 안 일어나고 화장솜에다가 본인 눈에서 안 따가운 아이 리무버를 묻히셔서 내 얼굴 쪽으로 요만큼 정도 접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속눈썹 밑에다가 깔아요. 그리고 눈을 샥 감고 위로 샥 접었다가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접힌 사이로 속눈썹이 들어가겠죠? 피부에 착색되는 걸 최대한 막으면서 클렌징을 하는 방법이에요. 전 이거를 정샘물 아카데미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눈 곡선에 맞춰서 앞머리랑 꼬리 이렇게 잡고서 한참 불려야 한 번에 지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컬링력 강한 마스카라 제품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지워지는 걸로 유명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고요. 속눈썹 붙였을 때도 아이 리무버를 사용합니다. 가닥가닥 붙였을 때도 이렇게 그냥 뽑으면은 내 속눈썹 그 앞머리 같이 뽑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눈 앞머리에서 한 번에 가로로 싹 하면은 이렇게 시꺼멓게 묻어 나오죠? 마스카라는 웬만큼 지워졌는데요. 자, 요거를 깨끗한 면 찾아서 이렇게 접어서 요 면으로 눈을 이렇게 당겨 잡고 눈 꼬리에서 눈 앞머리 쪽으로 힘 거의 안 주고 그리고 또 깨끗한 면 찾아서 위에 눈꺼풀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닦아내고 눈썹도 쓱싹쓱싹 또 깨끗한 면 찾아서 눈 밑에는 한 방에 눈 앞머리 눈곱 끼는 데까지 싹 이걸로 입술도 착색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틴트예요. 얘는 틴트 리무버로 지워야 되는 애거든요. 제주도에 틴트 리무버는 안 갖고 왔습니다. 최대한 이걸로 지워줄게요. 세로를 리무버. 자, 이렇게 화장품 한 장을 남김없이 다 더럽혔습니다. 이제 반대쪽 눈을 역시 똑같이 이쪽으로 살짝 접고 눈을 감고 위로 샥 접어서 기다립니다. 여기 베이힐 푸렌빌라 럭셔리한 어마어마한 리조트예요. 되게 근사한 식당이 있거든요. 저녁 식사를 거기서 먹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프라이빗한 와인 저장고에서 르네상스식 귀족들이 밥 먹듯이 정말 너무 근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묵은 룸은 개인 풀장이 딸려 있었는데 개인 풀장에다가 온수를 채워준 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예약을 하면은 온수로 물을 채워주신대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콘텐츠를 찍게 될까봐 사전에 확인해봤는데 손님마다 개인 풀장에 물을 새로 받아서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안심? 괜히 진한 투숙객과 내가 눈병을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
제 눈이 좀 이렇게 뒤집어진 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이 안 채워져 있으면 언니 점막이 떴어요.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요즘 시청자분들은 점막 좀 하얘봤자 언니 눈이 편한 게 제일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미 라섹 수술한 예민한 저의 눈을 더 생각해 주셔가지고 좀 마음 편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저는 착색이 아주 살짝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얘는 좀 불려놔야겠어요. 그리고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저도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전 이런 단지형 제품들은 면봉으로 떠서 사용을 합니다. 단면이 좀 안 예뻐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손으로 찍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위생적이겠죠? 쪼덕쪼덕 벌려놓고 얘를 불려줄게요. 저는 클렌징 워터는 여기저기서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우연히 지금 쓰고 있는 게 울트라 퓨어리 어성초 클렌징 워터거든요. 요거를 화장솜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묻혀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회용 해면입니다. 그 왜 핑크색으로 된 이렇게 둥글럭적한 해면 있죠? 그거의 일회용 버전인데요. 이렇게 큽니다. 얘도 약간 화이트래비 화장솜처럼 펼쳐서 쓰는 애예요. 다 피면 이 정도 크기인데요. 소비자용으로도 나왔어요. 핑크 원더라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판매원 제조원은 회사명이 뭔지 아세요? 주식회사 최금실. 본인의 실명 박치기 느낌이 물씬 나는 신뢰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시코르에서 지나가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석유 마찰에 좀 민감한 저한테는 이 해면이 되게 부드러워서 얼굴용으로는 이거를 잘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클렌징 워터 사용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짱으로는 크게 얼굴에 메이크업을 닦아내고 두 번째 짱으로는 남은 거 없나 확인하는 느낌으로 씁니다. 첫째 짱을 이렇게 펼쳐서 크게 닦아낼게요. 최대한 마찰은 줄여서 이렇게 한쪽 면 쓰고 반대쪽 면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사용해야겠죠? 이렇게 한 장째로 메이크업 닦아냈고요. 두 장째로는 묻어나오는 거 없나? 요런데 확인. 쬐끔 묻어나오네요. 그리고 요런데 콧대 여기가 은근 잘 안 닦이는 부분입니다. 묻어나오네요. 역시나. 헤어라인 쉐딩 넣는데 웬만한 두꺼운 메이크업도 저는 클렌징 워터로 그냥 지웁니다. 유화된 제품들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얼굴이 깨끗해서 씁니다. 요즘 실리콘 클렌징 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피부에 진짜 좋은지 자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리콘 클렌징 기기 꾸준히 사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궁금해요. 제가 민감성 피부라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 클렌징 기기들은 제일 자극적인 게 브러쉬 타입의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이 제일 자극적이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애들 말고 손으로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클렌징 브러쉬가 그 다음 자극적인 것 같아요. 자동 기기 중에는 가장 자극이 없는 게 코레오 같은 실리콘으로 된 클렌징 기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실리콘 클렌징 기기는 코레오 시리즈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 실리콘 기기들은 어느 정도 자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실리콘 클렌징 기기가 붓으로 된 털털한 애들보다는 자극이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브러쉬를 했을 때 약간 마사지 효과 때문에 얼굴이 좀 맑아지는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민감 윗길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의 민감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와 세안법, 세안 제품이 다 다르신가요? 여름에도 세안하고 나면 당기는데 혹시 제 세안법이 잘못된 걸까요? 유유. 아침에 물 세안하는 게 좋다는데 그러면 너무 기름져요.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제품을 쓰시나요? 아침에 거품 내서 세안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 찝찝해서 순한 클렌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님 아침 세안 루틴이 궁금해요. 아침에는 물 세안이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 또한 물 세안만 하기엔 조금 찝찝해요. 그래서 거품이 안 나는 베리떼의 모닝 클렌징을 쓰거든요. 그거는 물 세안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내 얼굴에 아직도 노폐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없고, 사실 건성 피부한테는 세안을 매번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거든요. 할 때마다 건조해지니까. 모닝 클렌징 젤은 조금 그런 부담이 덜한 제품이기도 해서 아침엔 모닝 클렌징 젤 쓰고, 저녁에는 뭐 땀이나 피지 이런 것도 분비가 많이 됐을 때고 화장을 하는 날도 있으니까 아주 순한 클렌징 폼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사용하는 클렌징 폼은 이겁니다. 크레이브 뷰티의 마차 햄프 하이드레이팅 클렌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클렌징 폼 중에 가장 덜 땡기는 클렌징 폼입니다. 세안제로 딱 좋은 약산성에 거품도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피부 장벽을 좀 지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잘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클렌징 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입술을 불려놨던 거를 한번 닦을게요. 리베나이 리무버로
이렇게 핑크핑크 애들이 깨끗하게 닦여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블랙헤드가 고민이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블랙헤드 고민 영상은 다음번에 따로 찍을 건데요. 이번엔 블랙헤드 고민 해결의 맛보기 정도로 정샘물 선생님에게서 배운 화장솜 세안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랙헤드 관리 좁쌀려드림에 되게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세안 전에 솜 먼저 씻고 해면을 적십니다. 여기에다가 클렌징 폼을 짜서 거품을 내요. 집에서 굴러다니고 화장솜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얼굴을 살살 문질러줍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오일 부분은 더 꼼꼼히, 그 다음 물로 헹굴게요. 10번 이상 헤어라인 꼼꼼히, 얼굴 가운데 라인도, 왜냐면 얼굴 가운데 라인이 어프 그리고 어프, 그래서 은근 여기가 잘 안 닦입니다. 여기도 꼼꼼히 헹궈줄게요. 가장 최소화해서 쓰는 제품 알려주세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 그날 어떻게 스킨케어를 관리하시는지, 스킨케어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요. 언니도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다른 제품을 쓰는지 궁금해요. 저의 스킨케어 루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3가지 정도만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제가 조금 더 젊고 기력이 있었던 시절에는 더 여러 가지 단계를 했었지만 빨리 바르고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로 얘를 스킨 대신 사용합니다. 바이옴 에센스. 제가 스킨케어를 딱 요것만 바른다면은 앰플 플러스 크림 요렇게 바릅니다.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그날의 외부 온습도, 나의 활동량 등에 따라서 제품을 골라서 쓰고 있는데요. 요즘은 주로 앰플은 요 2가지 제품 중에서 골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에콤의 퓨어 카밍 앰플, 하나는 셀리맥스의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인데요. 얘네 둘의 차이는 얘가 조금 더 사용감이 산뜻해요. 그렇다고 얘가 보습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얘는 최강의 보습력, 딱 이렇게 광채나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물 같은 앰플이거든요. 얘가 조금 더 수딩 효과, 진정 효과가 좋고요. 얘는 이름에 카밍, 진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수분 앰플, 영양 앰플처럼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최강의 보습감을 올려주는 앰플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쓰는 그 청귤 세럼을 오늘 여기 제주도에 까먹고 안 갖고 왔네. 급하게 짐 싸다 보니까 못 꺼내왔어요. 그래서 보통 얘네 둘 플러스 청귤 이렇게 해서 쓰는데요. 오늘은 얘를 쓰겠습니다. 바이에콤 물같이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에요. 좀 많이 써서 아침까지 촉촉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루로 찍찍 해서 한 방울 이상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같이 흐르기 때문에 금방 찹찹찹 해주고요. 오늘 제가 바이에콤 앰플을 고른 이유는 제 방은 한여름에도 가습기 빵빵 돌려서 습도 50~60%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좀 덜 올라오거든요. 귀신같이 습도가 55%에서 딱 내려가면은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고 피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제 방은 항상 이렇게 열대 우림 같은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 방이 아니라서 호텔방이라서 좀 건조해서 얘를 골랐습니다. 크림도 2가지 중에서 그날 골라서 사용을 하거든요. 어떤 차이냐면요. 하나는 투명한 크림, 하나는 불투명한 크림입니다. 얘는 수분감이 훨씬 더 강한 크림이고 얘는 유분감, 영양감도 함께 있는 크림이에요. 오늘은 얘까지 그냥 발라볼까요? 요러고서는 얘를 돌립니다. 오늘은 수분 모드로 돌려줄게요. 메이크온 스킨라이트 테라피 2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뷰티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지속 가능성이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가장 사용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침에 크림 사용할 때는 주로 투명 크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게 화장이 조금 더 잘 맞고 오래 밖에 나가 있어도 기름이 좀 덜 돌아서 저녁에 집에 와서는 수면팩이랑 맞짱 뜰 요 바이에콤의 허니글로우 세라크림을 사용합니다. 마무리로 입술 각질 관리 저는 얘로 그냥 퉁치고 있습니다. 면봉 양쪽에 묻혀서 한쪽으로 아랫입술 돌돌돌, 한쪽으로 윗입술 돌돌돌.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 루틴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인스타에 남겨주신 질문에도 좋은 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제 인스타 구경 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있으면 올라올 50 블랙헤드 관리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